물건 용도별 이제 데이터 시계열이죠.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해당하는 경매, 매각 건수, 감정가, 매각가, 매각률, 매각가율 동일하게 다 데이터 이제 시계열로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파일 오늘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네, 오늘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는 파워쿼리 웹 URL 가져와서 활용하고 크롤링하는 것까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져온 URL을 바탕으로 피벗 차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시각화하기가 두 번째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파일 하나 드렸죠. 여기 보면 네, 여기 아마 첫 번째 종합해서 법원 경매 사이트랑 동일하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해서 해당하는 월 선택하면 각 경매 용도별로 경매 건수, 매각 건수, 감정가, 매각가, 그리고 매각률, 매각가율까지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크롤링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일단 샘플로 서울시에 각 해당하는 물건 용도별 이제 데이터 시계열이죠.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해당하는 경매, 매각 건수, 감정가, 매각가, 매각률, 매각가율 동일하게 다 데이터 이제 시계열로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파일 오늘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실습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고 교육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뭐 이제 다 아실 거니까 어쨌든 제가 유튜브 이지 자동화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크롤링하는 방법들 그 외에 자동화 교육들 제가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죠. 제가 2월 1일 날 기사를 한번 스크랩 해봤는데 영끌족의 눈물 10만 건 넘은 임의 경매 신청에서 9년 만에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교육이 이제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연도별 매각 통계를 크롤링하고 데이터 시각화 이렇게 지금 했던 자료였죠. 여기 보면 9년 만에 최대라고 돼 있죠. 9년 만에 최대. 뭐 지난주에 교육 들으셨으면 아실 건데 이 9년 만에 최대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 데이터 2023년부터 1, 2, 3, 4, 5, 6, 7, 8, 9, 9년의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실제로 경매에 접수한 건 물론 여기서는 아마 부동산에 해당하는 그 종목만 해서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법원 경매 전체에 해당하는 조회로 9년치를 가져왔더니 실제로 접수한 건이 제일 많긴 했습니다. 9년 만에 제일 높았죠. 9년 만에 제일 높았는데 실제로 11년까지 데이터를 13년 동안 늘려보니까 지금 9년보다는 높긴 했는데 더 높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기사를 아마 9년 만에 최대라고 사실 뭐 더 길었으면 10년 만에 최대, 20년 만에 최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9년 만에 최대라고 한 거에 아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 기사는 그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거긴 한데 이 데이터를 지역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기사 그대로만 믿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더 길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직접 분석해보면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일부만 발췌를 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워딩으로 기사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할 거고요. 그 전에도 계속 교육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아주 긴 시계열을 바탕으로 그 흐름, 트렌드를 바탕으로 뭐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교육들 중에 이렇게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웹클롤링하고 대시보드 형태로 만드는 거. 여기 보면 미국 이제 여기는 경제 지표 대시보드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후반기쯤에 교육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템플릿 이제 무료로 공유한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조금 더 데이터를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 고침만 하면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볼 수가, 크롤링해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뉴스 기사들이 나오죠. 그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이게 굳이 내가 힘들게 찾아보지 않아도 친절히 설명을 하지만 어쨌든 이 뉴스 기사들이란 게 굉장히 자극적인 워딩으로 나의 팩트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크롤링하면서 이렇게 종합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이거 미국 기준금리 하나만 보면 굳이 크롤링을 할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 전체 데이터 흐름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히 보시면 뭐 미국 기준금리 현재 이제 동결 수준 이제 후반기에는 뭐 하락을 언제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동결 수준이죠. 미국 M2 통화량도 어 상승 추세에 있다가 살짝 하락했다가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미국 실업률도 실제로 실제와 예측을 가지고 한 데이터인데 실제로 지금 뭐 3.7%대 보이고 있네요.
실제 이제 예상치보다는 계속 실제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미국의 고용률, 즉 고용 경기도 생각보다는 좋다. 이런 데이터 뭐 사실 뉴스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종합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 소비자 물가 지수,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우리 경제, 우리 국내 경제 거시 지수,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들까지 다 종합해서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살짝 반등을 하긴 했죠. 살짝 반등하긴 했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2000년도부터 지금 2000년도부터 제가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실제로 여기 2009년도가 굉장히 미분양이 많았죠. 물론 지금이 적은 건 아니긴 하지만 이때보다는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유지는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주택 인허가도 아직 지금 12월에 발표가 안 되긴 했는데 11월까지 누계만 보면 현재 인허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수준이다. 거래량, 무역 수지 등등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다 크롤링해서 종합해서 각자만의 원하는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면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종합해서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매 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법원 경매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크롤링을 해봤고요. 오늘 할 교육은 경매에서 지역별로, 용도별로 시장. 사실 오늘 교육을 하면 저는 오늘 용도별로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이 용도별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에는 지역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별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교육 자체는 다 대부분 데이터가 탑다운으로 내려오죠. 전체 시장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탑다운으로 내려오면서 거시적인 시장 환경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부동산 교육도 보면 이 거시 환경 분석부터 지역별로 그리고 세부 지역, 단지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급매물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급매물을 찾아서 조금 더 싼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경매도 이렇게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싼 물건을 찾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탑다운으로 내려가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이 용도별 매각 통계라고 하는 법원 통계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형태로 피벗 또는 피벗 차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엑셀 파워쿼리 정의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몇 분 계시긴 한데 아마 기존에 다 들으셔서 대략적인 정의는 이제 귀에 따갑게 아마 들으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셀 파워쿼리는 제가 버전 2016 버전 이상 그리고 2016도 일부 프로페셔널 플러스 버전은 오래된 버전 또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2016 버전 이상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긴 한데 일부 버전에서 좀 안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016 버전 이상부터는 엑셀 파워쿼리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2013, 2010 버전도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는 2016 버전 이상을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쿼리는 엑셀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라서 무엇보다도 별도의 설치가 없으니까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엑셀 파워쿼리를 활용하면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연결한 다음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가공을 해서 그런 쿼리를 엑셀로 로드해서 차트화 보고서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새로 고쳐서 데이터의 최신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금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했고요.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웹 URL 주소가 있습니다. 그 URL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확인한 URL을 엑셀 파워쿼리에서 웹데이터 가져오기에 그 확인한 URL 주소만 입력하면 이 파워쿼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거기에서 편집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물론 이렇게 가져오기만 해도 충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가져오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결국에는 그 트렌드, 시계열로 쭉 가져와서 그 흐름을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새로 고침,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M365 버전으로 설명드리고요. M365 버전은 저랑 동일한 화면, 동일하게 실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 버전에서는 화면이 조금 다른데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기타 범서 웹으로 선택하면 웹 크롤링이 되고요. 오늘 제가 이 웹 주소를 바탕으로 크롤링 할 거니까 혹시 M365 하이 버전에서는 이 화면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이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오기가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쿼리 편집기 들어갈 때는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쿼리 결합해서 쿼리 편집기 시작, 이 메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365 버전은랑 동일하게 실습하면 되니까 이 하이 버전은 제가 실습하는 화면이랑 조금 달라서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쿼리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이 파워쿼리 편집기 들어가면 이렇게 버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 진짜 수식이나 그런 거 입력할 필요 없이 대부분 이 버튼만 누르면 가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 테이블 기능이 있는데 엑셀 테이블 기능은 파워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고요. 꼭 이게 파워쿼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표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도 이 엑셀 안에서도 표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연속되는 거 계속 연속될 수가 있기도 하죠. 이걸 그냥 그대로 쭉 여기 십자가 모양이 나오면 내려오기만 하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엔터 키 쳐서 입력할 때도 이 표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수식을 반영해서 범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도 이 테이블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도 하고요. 파워쿼리에서는 이 테이블이 꼭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편집하고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메뉴에서 삽입, 표,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르면 테이블 표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파워쿼리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순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파워쿼리 설명과 동일한데 일단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용도별 매각 통계, 해당하는 URL 주소, 어디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파워쿼리로 웹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편집을 하고요. 편집하고 난 다음에 피벗 보고서 그리고 피벗 차트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했던 연도별 매각 통계랑 그 순서는 동일한데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시각화할 건지가 조금 심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여기 앞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함하는 URL을 제가 나중에 웹사이트 보면서 설명드리긴 할 건데 여기에서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URL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URL에서 여기 물음표 앞을 기점으로 여기에는 변하지 않는 URL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 뒤를 보면 변수라고 해서 엔드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있는 엔드키를 표시 안 하긴 했는데 여기 다 엔드키로 연결되어 있죠. 이 값들은 변수라고 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변수를 수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제 우리가 오늘 수정한 변수는 여덟 개고요. 실제로 그 웹사이트 보면 여덟 개가 아니라 더 많긴 한데 필요한 이제 변수는 여덟 가지가 있다. 그 여덟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 SSRNID에서 메뉴명 그리고 여기는 아마 BUB, WLOC, GU 번, 뭐, 법, LOC하고 9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중에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의 용도별 매각 통계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면 법원 소재지에서 첫 번째는 법원, 두 번째는 소재지 이렇게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법원이고요. 1번은, 2번은 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DA, PYO, CSI, DO, CD에서 아마 대표 시도 코드인 것 같은데요. 이 대표 시도 코드는 두 자리로 서울이면 예를 들어서 11이고 자 여기 아까 왔는데 부산이면 26, 대구면 27, 인천이면 28, 제주면 50번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도의 코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 크롤링 할 때나 대부분 지역별로 데이터 크롤링 할 때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나 특별시, 자치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자리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이렇게 강남구는 그러면 11680 해서 다섯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동, 동에 해당할 때는 10자리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코드를 다 통일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 코드는 code.go.kr이라고 하는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매번 데이터를 이제 코드가 변경할 때마다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코드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전라남도 아마 앞에 45번의 코드를 썼는데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52번으로 코드가 변경이 됐고요. 이렇게 사실 뭐 이제 도에 해당하는 코드가 자주 바뀌지는 않은데, 최근에 조금 일부, 강원도도 강원,
특별 자치도로 변경되면서 51번으로 가져왔고요. 전북도 코드가 바뀌면서 52번으로 가져왔고요. 또 이제 어떤 코드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또 바뀌게 되면 이제 53번, 54번 이렇게 뒤로 번호가 붙겠죠. 이렇게 코드가 변경되고 있고 이렇게 대표시도 코드는 앞에 두 자리, 그다음에 대표시구 코드는 세 자리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L 스타트 이열에서 조회 시작 연도 그리고 MNTH에서 조회 시작 월 그리고 end 이어에서 종료하는 연도 and MNTH에서 종료하는 월 이렇게 변수 8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변수도 있긴 한데 이 8가지만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이건 실제로 실습할 때 한 번 더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가져오는데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굳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매주 계속 하면서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복하다 보면 숙지가 될 거고요. 어쨌든 이 정의 MS 홈페이지에 있는 정의 제가 한번 캡처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매개 변수는 값에 따라 커리의 출력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이 서울에 11번만 활용을 해서 서울 데이터를 제가 실습할 때는 설명드리겠지만 서울이 아니라 부산 26번, 대구 27번, 인천 28번 이 해당하는 17개 도의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값이 11뿐만 아니라 26, 27 계속 값이 바뀔 거니까 그럴 때 매개 변수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이 동적으로 데이터가 변할 때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숙지될 거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너무 지금 처음에 들으신 분들은 숙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피벗을 활용할 때 행으로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행을 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좋다기보다는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은 특히나 이제 데이터를 많이 쌓아둘 때는 행으로 가져와야지만 데이터를 조금 더 가공하기 이제 특히나 피벗을 활용할 때 좀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 행으로 데이터를 쌓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우리 경매 용도별 매각 통계를 가져오면 이렇게 데이터가 열로 옆으로 쌓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물건 용도 2 해서 아파트 뭐 단독주택 다가구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경매 건수, 매각 건수, 감정가, 매각가, 매각률, 매각가율 이렇게 데이터가 오른쪽 열로 쌓이는데 이 데이터를 제가 조금 더 가공을 해서 행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경매 건수부터 매각가율이 지금 행으로 아래로 쌓여 있죠. 아파트의 경매 건수, 매각 건수, 감정가, 매각가, 매각가율, 매각률, 매각가율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매 건수부터 매각가율 이렇게 다가구의 경매 건수부터 매각가율 이렇게 아래로 쌓아져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나중에 가공할 때 유리한 게 뭐냐면 이게 피벗을 활용할 때 지금 데이터를 열로 쌓으면 이렇게 피벗을 활용할 때 경매 건수, 매각 건수, 매각가율, 매각률, 매각가율 해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피벗을 활용할 때 하나 다 가져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를 행으로 쌓을 때는 이렇게 특성, 여기 앞에 보면 제가 이름을 그냥 특성으로 줘서 그런 건데 특성이란 이름으로 활용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한 번에 지금 경매 건수부터 매각가율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행으로 쌓여서 피벗을 가공할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되니까 굳이 열을 행으로 가공 안 해도 문제가 없긴 한데 데이터를 나중에 크롤링 하다 보면 6개가 아니라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행으로 쌓으면 조금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좀 더 편리하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이런 데이터를 행으로 가져온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이 매각 만약에 감정가 경매 건수를 나눠서 해당하는 한 건당 감정가가 궁금한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럴 때는 이거 열로 쌓아서 이 열을 수식으로 나누게 되면 하나 열이 추가되는데 데이터를 행으로 쌓게 되면 파워쿼리에서 편집하기도 파워쿼리에서 일단은 편집이 안 돼요. 행으로 수식을 걸 수가 없고 다음에 내가 만약에 파워컬의 편집이 아니라 피벗에서 편집을 할 때도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구분돼야지만 나중에 수식을 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특성으로 하나로 묶이다 보면 이렇게 수식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건지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열로 쌓아야 될지 행으로 쌓아야 될지를 결정해야겠지만 대부분은 이 데이터를 행으로 쌓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분석하고 가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이 데이터가 오늘 처음 크롤링할 때는 열로 되어 있지만 열 피벗 해제 기능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행으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첨부 파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데이터 템플릿 하나 드렸는데 실습용 파일 아니고 제가 미리 편집하고 이렇게 샘플로 넣어둔 데이터를 사용할 때 아마 처음 사용하면 이렇게 보안 경고라고 해서 컨텐츠 사용 해당하는 그 노란색 음영의 창이 뜰 겁니다. 그때 컨텐츠 사용을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컨트롤 알트 F5 또는 메뉴에서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클릭하면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건데요. 이 업데이트가 될 때 아마 웹 컨텐츠 액세스라는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연결을 누르고 개인정보 수정 창이 뜨면 선택하고 저장을 사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창 없이 자동 사용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창이 안 뜨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전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실제로 실습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이렇게 실습용 파일 담아 받으셨죠? 오늘 교육 들으신 분들은 제가 미리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담아두긴 했는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크롤링을 할 거고요. 이제 그 크롤링에 앞서서 일단 법원 경매 웹사이트를 한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그냥 법원 경매라고 치면 처음에 나오는 courtauction.go.kr 제 정부 사이트죠. go.kr이니까 이 법원 경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여기서 매각 통계에서 우리는 용도별 매각 통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용도별 매각 통계 창이 뜨면 저는 일단 그리고 크롬으로 설명드리는데 다른 브라우저, 웨일이든 엣지든 상관없습니다. 거의 다 화면은 비슷하니까 어쨌든 저는 크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경매 사이트 한번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F12 단축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개발자 도구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네트워크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네트워크를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자 우리는 일단 샘플로 서울의 용도별 매각 통계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를 선택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을 선택하고 기간은 여기 그냥 나와 있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뭐 기간이 다르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두시고 한번 검색을 눌러 보시겠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런 창이 뜨죠. 근데 제가 미리 여기서 선택하긴 했는데 사실 크롬이 업데이트 되면서 좀 화면이 바뀌긴 했는데 여기 보면 아래 화살표 선택하면 여기 올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오지만 사실 뒷단에는 이렇게 많은 이미지나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필요한 이제 데이터는 어디 있냐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여기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좀 깨져 있는데 여기에 한번 눌러보면 글자가 깨지지만 우리 경매 건수의 아파트가 2665건, 여기 2665, 매각 건수는 771, 771 동일한 숫자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이 해당하는 URL 주소를 크롤링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 엑셀로 가져올 때 우리는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져올 건데 사실 이 데이터가 처음 보면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대부분은 제가 물론 이제 100%는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여기 리퀘스트 타입에서 XHR과 다큐먼트, XHR과 다큐먼트를 선택하면 이제 여기가 필터링이 되는데 여기에 대부분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때는 아마 XHR에서 있었을 거고요. 법원 경매에서는 다큐먼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이 두 개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처음에는 올로 해서 다 보지만 아 이건 너무 많아서 내가 못 찾겠다라고 하면 거의 뭐 파워 쿼리로 이제 크롤 쓰는 경우에 대부분은 여기 두 가지 타입에서 데이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첫 번째 데이터가 가져왔는데 우리 제가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해당하는 URL 주소를 그냥 다 가져오면 그걸 그대로 복사하면 바로 데이터가 가져와졌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당하는 URL 주소를 제가 다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못 가져오죠. 그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방법이 포스트와 겟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건데 이 포스트라고 하면 이 포스트 방식에서는 해당하는 데이터 여기 지금
리퀘스트 URL 뒤에 변수가 별도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수를 찾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미리 샘플로 네이버 부동산 한번 가져왔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리퀘스트 URL에서 뒤에 뭔가 여기 보면 여기 물음표를 기점으로 뒤에 뭔가 많죠. 여기는 get 방식입니다. get 방식은 모든 변수가 다 담겨져 있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데이터를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주소를 그냥 그대로 파워쿼리로 가져오면 크롤링할 수 있는데 이 포스트 방식에서는 이렇게 해당하는 URL을 그대로 가져와도 데이터를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뒤에 있는 내가 원하는 변수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 페이로드라고 하면 여기에 원하는 변수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PPT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srnl id에서 해당하는 메뉴명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BUB, WLOC, GU 번에서 9번에서 이게 2번 돼 있는데 2번은 제가 소재지를 선택해서 그런 거고요. 법원을 선택하면 1번으로 될 겁니다. G1, NM은 해당하는 만약에 법원을 선택했을 때 해당하는 법원명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 시도에서 지금 서울을 선택했으니까 11번 그리고 대표 시구 코드는 제가 이 시구 코드를 선택 안 했으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시군구를 선택하면 여기에 세 자리 숫자가 뜰 겁니다. 그리고 SEL 스타트 이어에서 해당하는 조에 원하는 연도, 시작 연도 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월, 그리고 종료되는 연도, 종료되는 월.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필요한 변수고요. 여기 뒤에 있는 변수는 없어도 클로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사실 하나하나 데이터 이제 변수를 다 가져와서 지어가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해보니까 여기까지는 필요하고요. 이 밑에부터는 없어도 클로닝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변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는데 이 변수를 한번 가져와서 실제로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뷰 소스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한번 해서 변수가 바뀌면 그대로 복사하고 난 다음에 일단 우리 첫 번째 해당 리퀘스트 URL을 먼저 복사하고요. 우리 메모장에 하나 만들어 봐서 해당하는 리퀘스트 URL을 입력하고 다음에 물음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페이로드 가서 지금 변수를 그대로 복사하고 물음표 뒤에 변수를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복사하고 난 다음에 새로 열어서 방금 우리가 복사한 URL을 붙여 넣어 보면 지금 해당하는 서울시에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데이터 가져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를 11번이 아니라 26번으로 해서 조회하면 부산광역시, 27번으로 하면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바꾸면 데이터가 변경되면서 가져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URL 주소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물음표 뒤에 AND로 연결되어 있는 이 변수들을 바꾸면 내가 원하는 값들 대구광역시가 아니라 서울, 부산 원하는 지역 뿐만 아니라 매개 변수를 활용하면 모든 17개 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기간도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나는 이렇게 누적된 누계 데이터가 아니라 2023년 1월에 데이터 가져오고 2023년 2월 데이터, 3월 데이터 각각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시계열로 쭉 펼쳐서 원하는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 해당하는 URL 주소 아까 메모장에서 만들었던 이 URL 주소 이 데이터 가져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엑셀로 열어서 엑셀에서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만 일단 웹 크롤링을 해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에서 웹을 선택하면 되고요. M365 버전은 혹시나 M365 하이 버전에서는 데이터에서 가운데 있는 세 쿼리에서 기타 원문에서 웹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웹 선택하고 우리가 방금 샘플로 가져온 URL 주소를 붙여넣고 난 다음에 확인을 선택하면 데이터가 로드되면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샘플 화면을 보여줄 건데 이 샘플 창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용도별 매각 통계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 변환을 누르면 파워쿼리 편집기 창이 뜨고요. 로드를 선택하면 그 파워쿼리 편집기 없이 바로 엑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파워쿼리 편집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이터 변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변환을 선택하면 이제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필요하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편집을 하고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오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는 일단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별도의 편집 없이 바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엑셀 파워 쿼리에서는 여기 있는 해당하는 메뉴에서 거의 대부분 편집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만 하면 별도 뭐 수식 입력하는 거 없이 바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엑셀 파워 쿼리는 작년도부터 계속 교육을 했고요. 블로그에서는 아마 재작년 제재 한 2, 3년 전부터도 포스팅도 했으니까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 유튜브나 제 카페 가면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데이터를 엑셀로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우리가 샘플도 해당하는 URL 주소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물건 용도 해당하는 물건 용도 2 이거는 해당하는 여기가 레벨 1이고요. 여기가 레벨 2 그리고 해당하는 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레벨 1, 여기가 레벨 2 그리고 소개 그리고 경매 건수, 매각 건수, 감정가, 매각가, 매각률, 매각가율에 해당하는 데이터 샘플로 가져왔고요. 우리가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URL 주소 확인하고 또 난 다음에 엑셀 파워 쿼리 들어가서 엑셀 파워 쿼리에서 데이터에서 웹 선택하고 이제 URL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그냥 닫기 및 로드 눌러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가 엑셀 파워 쿼리의 가장 기본적인 웹 크롤링이고요. 사실 엑셀 파워 쿼리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 지금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여기에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를 편집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수 있는지가 사실 조금 처음 할 때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미리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변수들 가지고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구나 라는 걸 굉장히 좀 쉽게 설명드렸는데 혹시나 다른 웹크롤링 해 볼 때는 이 점이 사실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 사실 엑셀 파워풀에서 데이터 가져올 때는 아주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해당하는 웹페이지를 분석하는 거가 조금은 처음 할 때 어려울 수가 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한 달치 또는 이렇게 한 페이지만 가져올 거면 굳이 크롤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웹에서 보면 되는데 굳이 크롤링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한 달치 또는 이 한 번의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제가 미리 실습에 담아둔 파일처럼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서울시에 해당하는 2023년 1월부터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원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필터링, 피벗 기능을 활용해서 월별로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선택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누계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시 월로 데이터를 가졌으니까 데이터를 시계열로 쭉 풀어서 해당하는 지역의 경매 용도별 물건의 경매 건수 그리고 매각률, 매각가율 해당하는 데이터를 쭉 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쿼리를 활용해서 한 달치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시계열로 데이터를 가져왔고 제가 오늘 시간 속도 때문에 이렇게 샘플러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에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여기 지금 제가 해당하는 미리 표 만들어 놓은 거에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져오고 2022년이 아니라 2021년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여기도 월을 그냥 그대로 만약에 가져온다 라고 하면 제 여기에 박히게 되어 있거든요. 또 2021년으로 가져오면 여기서 그냥 새로 고치만 하면 이 데이터가 지금 제가 샘플로는 2022년 데이터만 당겨뒀지만 2021년도 새로 고침하면 한 번에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지금 여기 데이터에서 커리 및 연결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하면 데이터가 크롤링 하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담아놓은 2개년치 데이터가 지금 크롤링 되고 있고요. 지금 2개년치 데이터를 제가 가져와 보니까 대략 한 2, 30초 정도면 데이터를 다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오는 실험을 할 건데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매개 변수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 이 매개 변수라는 게 지금 제가 서울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광역시로 입력을 하면 해당하는 코드 26번이 바뀌면서 해당하는 주소가 26번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서울이 아니라 부산의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면 크롤링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부산이 아니라 대구광역시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코드 27번을 가져와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도로 가져왔지만 도가 아니라 시군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나는 서울의 강남구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27번이 아니라 11160이었나? 아마 그 해당하는 강남구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 코드를 가져오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할 거고요. 지금 이제 실습하는 거는 매개 변수를 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실습용 파일에 보면 이렇게 미리 표를 만들어 놨죠. 이 표 잘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여기에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해당하는 변수 8가지 동일합니다. 여기 물음표를 기점으로 앞에 있는 리퀘스트 URL은 그대로고 가운데 엔드키로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엔드키가 8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8개로 되어 있을 건데 이 해당하는 메뉴명 그리고 1번은 이제 해당하는 법원 선택할 때 2번은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때 변수고요. 여기 있는 코드는 해당하는 도에 해당하는 코드 서울은 11번 그리고 대표 시군구 코드 만약에 나는 도가 아니라 원하는 시군구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강남구가 11160이라고 하면 160을 세 자릿수로 입력하면 해당하는 강남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조의 연도 연 그리고 조에 해당하는 시작하는 월 선택하고 그다음에 조회가 끝나는 연도 선택하고 조회가 종료되는 월입니다. 이렇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URL을 그대로 담아뒀는데 여기서 그냥 제가 간단한 수식을 활용해서 만약에 내가 2023년이 아니라 2022년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수식이 2022년으로 바뀌면서 2022년부터 해당하는 데이터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만 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당하는 변수 그대로 가져와서 URL 주소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URL 주소는 제가 미리 실습하기 위해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이제 첫 번째 제가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보면 여기 오른쪽에 테이블 디자인이라고 떠 있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그냥 가져오면 테이블로 안 돼 있을 건데 여기서 컨트롤 T 또는 삽입에서 표를 선택하면 이렇게 표 만들기란 창이 뜨고요. 여기서 확인, 머리글 포함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왜냐면 첫 번째 위에다가 도, 코드, 연도, 월, 그리고 월투, 연월, URL 해서 미리 헤더, 해당하는 머리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머리글 포함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집니다. 네, 저는 미리 실습용으로 표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이 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 해설을 선택하면 이 해당하는 테이블 이제 표 만들어 놓은 거를 바로 파워 쿼리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범위 해설을 선택해주면 파워 쿼리로 들어가서 해당하는 표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할 거는 4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값이 2023년 1월부터 2022년 12월에 해당하는 URL 주소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 이렇게 동적으로 변하는 값을 4개의 변수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실습을 할 겁니다. 여기 잘 보면 제가 미리 보게 해놨는데 2023년 1월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2022년 12월 값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2023년 1월 그리고 2023년 12월 그리고 2022년 1월 그리고 2022년 12월의 값을 매개 변수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 그러니까 샘플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URL 주소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한번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관리에서 새 매개 변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은 원하는 이름, 저는 그냥 매개 변수 1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값에 우리 방금 첫 번째 복사한 URL 주소를 붙여 넣어 봅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샘플 URL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이제 매개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매개 변수, 말 그대로 매개에 해당하는 샘플에 해당하는 URL 주소고요. 이 URL 주소를 일단은 웹 크롤링을 해서 샘플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1이라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 값이 담겨졌고요. 이 값을 활용해서 우리는 웹 크롤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원본 선택하고요. 여기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이 창이 떴죠. 여기서 우리 URL 보면 A, B, C 되어 있는데 아래 화살표를 선택하면
매개 변수가 뜰 겁니다. 만약에 앞서 매개 변수를 안 만들어 놨으면 이 매개 변수가 없을 거고요. 이 선택하는 창도 안 뜰 건데 우리가 미리 매개 변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매개 변수를 선택하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매개 변수 1, 우리가 매개 변수 1이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매개 변수 1이 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아까 우리 처음에 샘플로 했던 웹크롤링처럼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용도별 매각 통계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해당하는 URL 주소에 맞는 데이터를 크롤링을 할 겁니다. 이렇게 크롤링을 로딩하면서 가져오면 이렇게 데이터 값이 가져오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 또 하나 설명드릴게. 자동적으로 우리 데이터 원본에서 방금 탐색해서 이 탐색이 여기 오른쪽에 적용된 단계가 뭐냐면 해당하는 단계 하나하나 단계를 건져서 지금 마지막 단계 우리가 보는 단계에 해당하는 화면이 미리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처음에 순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매개 변수 1이라고 하는 웹 컨텐츠 이제 웹 가져오기를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 아까 우리 미리 보기 창에서 용도별 매각 통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죠. 이 해당하는 통계를 방금 선택한 게 여기서 테이블, 이 해당하는 테이블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 보면 아래 보면 미리 보기 창이 나오죠. 이 단계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온 것까지가 우리 방금 설정한 단계였는데 여기 보면 변경된 유형에서 자동으로 타입이 변경된 겁니다. 이 타입이 변경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위에 경매 건수가 1, 2, 3, 매각 건수가 1, 2, 3, 감정가가 1, 2, 3 이렇게 1, 2, 3 퍼센테이지가 되어 있는데 이 탐색에 보면 해당하는 게 1, 2, 3이 아니라 A, B, C로 되어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 타입이 가져와 있는데 크롤링 하면서 자동으로 숫자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나중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피벗 기능을 활용할 때 편리하긴 한데 때로는 이 변경된 유형 자체가 자동으로 세팅되다 보면 어떤 경우라고 하면 어, 웹 웹사이트에서 이 매각 건수가 아니라 매각 점 건수라고 해서 이름을 바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바꿀 경우에 미리 이 변경된 유형을 설정해 놓으면 에러창이 뜨면서 데이터가 크롤링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변경된 유형을 한번 X를 하면 동일하긴 한데 지금 이 데이터에 보면 ABC, ABC, ABC에서 지금 숫자로 변경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미리 변경된 유형이 편리한 경우도 있긴 한데 가끔은 크롤링할 때 에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X를 해 주시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 왼쪽에 커리 화면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함수 만들기라고 해서 우리가 가져온 이 매개 변수를 함수로 만들고 이 함수로 만든 데이터 바탕으로 이제 동적으로 변하는 값 우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 매개 변수로 가져와서 함수로 만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도별 매각 통계에서 우클릭해서 함수 만들기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함수 이름을 원하시는 이름 저는 그냥 매개 변수 함수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매개 변수가 함수로 만들어지면서 해당하는 매개 변수 1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표 1로 가면 우리 처음에 가져왔던 이 데이터들 샘플로 가져온 데이터들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 함수를 활용해서 한번 값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때 URL을 선택하고요. 열 추가를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해 주십시오.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하면 우리가 미리 매개 변수 함수라고 만들어 놓은 이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 커리에서 매개 변수 함수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URL 되어 있죠. 이 해당하는 URL 주소에 맞는 데이터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이 URL에 맞춰서 함수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 함수를 그리고 확인을 선택하면 데이터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속을 선택해 주시고요. 개인정보 수준창이 뜨면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주십시오. 이건 처음에만 뜨고 나중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창이 뜨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로딩 되면서 가져올 거고요. 여기 보면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13개, 14개, 15개. 우리는 방금 24개, 2개년치 데이터를 가졌으니까 24개 행의 데이터가 로드되면 종료되겠죠. 네, 24개 데이터 가져왔고요. 여기서 이 테이블로 선택하면 여기 테이블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다는 거고요. 아래 보시면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거 확인했으면 제일 위에 양갈래 하살표를 하면 데이터를 펼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펼쳐서 여기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여기 하면 이름이 지금 물건 용도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체크하고 가져왔다. 그러면 매개 변수 함수 점 물건 용도, 매개 변수 함수 점 물건 용도 2, 매개 변수 함수 점 경매 건수에서 해당하는 열의 이름이 지저분해져서 저는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을 체크 해제하고 가져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해당하는 물건 용도, 물건 용도 2, 경매 건수, 매각 건수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지금 우리 미리 만들어 놓은 2023년 1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로딩되면서 가져올 거고요. 지금 매개 변수 샘플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 19개는 벌써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계년치 데이터는 여기 표 1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표 1이라는 시트가 만들어졌죠. 여기 데이터가 가져올 건데 대략 한 30초 정도면 아마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데이터 지금 가져왔고요. 표 1에서 2024년 1월 그리고 마지막에 2022년 12월 이 데이터가 물건 용도별로 데이터가 가져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삽입에서 피벗 이상 피벗 차트를 누르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제 데이터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옆으로 열로 쌓여져 있죠. 이 열로 쌓여져 있는 거를 행으로 편집을 해서 아래쪽으로 쌓여질 수 있게끔 그 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가공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지금 커리 및 연결 창이 떴죠. 여기에서 만약에 혹시 이 창이 안 떠 있으면 떠 있을 건데 대부분은 데이터에서 커리 및 연결을 선택하면 이 창이 사라지거나 커리 및 연결을 선택하면 이 창이 뜹니다. 이 창이 뜨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표 1을 더블 클릭하면 파워 커리 편집 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원하는 데이터가 열로 쌓여져 있는데 한번 행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애초에 이 매개 변수, 여기 매개 변수 함수에서 용도별 매각 통계하면 매개 변수 자체에서 수정을 해도 되고요.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가져온 자체에서도 편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기 매개 변수에서 수정할 때도 있고 데이터를 가져온 이 쿼리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 데이터를 열로 이제 행으로 편집하기 전에 지금 데이터가 경매 건수에서 왼쪽에 붙어져 있죠. 이거 숫자인데 우리 눈에는 숫자죠. 근데 데이터 이제 컴퓨터가 볼 때는 왼쪽에 붙어 있다는 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 이 146이 그냥 문자 A나 B나 C나 그냥 똑같은 문자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야지만 나중에 피벗을 활용할 때 이제 이 서울에 해당하는 아파트 전체 용도별로 이 경매 건수의 합이 숫자로 더해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문자, 왼쪽에 붙어 있으면 문자인데 문자로 되어 있으면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편집을 해서 얘가 여기 왼쪽에 보면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거기에서 숫자, 십진수나 정수 1, 2, 3을 선택하면 값이 바뀌고요. 여기 퍼센테이지는 선택해서 백분율을 선택하면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나는 한 번에 편집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경매 건수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매각가율 자체가 데이터라서 처음 선택하고 끝에 이제 Shift 누르고 난 다음에 끝에를 선택하면 한 번에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 검색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1, 2, 3부터 퍼센테이지까지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건지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변환해서 열 피벗 해제 지금 경매 건수부터 매각가율 Shift 눌러서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 피벗 해제를 선택하면 지금 오른쪽으로 열로 쌓여져 있는 게 행으로 아래로 쌓여져 있을 겁니다. 이 아파트의 경매 건수, 매각 건수, 감정가 해서 매각가율 돼 있을 거고 단독주택의 경매 건수, 매각 건수 쭉쭉 해서 매각가율 이런 식으로 행으로 쌓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환해서 열 피벗 해제를 선택해 주면 이렇게 행으로 쌓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행으로 쌓여져 있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닫기 및 로드 선택해 주시면 원하는 데이터가 편집이 이제 우리가 행으로 쌓여져 있는 데이터로 편집이 되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아까는 열로 쌓여져 있으니까 400 몇 개밖에 안 되는데 행으로 쌓여져 있으면 행이 굉장히 길겠죠. 대략 아마 한 2, 3천 개 정도 될 겁니다. 그 데이터를 대략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사이에 가져올 겁니다. 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피벗 차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한번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2736, 아까 전보다 더 많이 늘었죠. 2023년 1월에 아파트의 경매 건수, 매각 건수 해서 매각가율,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매 건수, 매각가율. 데이터가 쭉 쌓여지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조금 더 지금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시계열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번에는 피벗을 한번 활용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누르면 해당하는 범위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면서 지금 범위는 이 이름이 표 1이라서 표 1로 선택이 됐고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원하는 값을 이제 넣어서 만들면 되는데 데이터를 시결로 보는 게 이제 그래프를 만들 때는 이제 해당하는 연월이 행으로 가면 좋고요. 피벗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부분 글이 작성되어 있죠. 그게 좀 편하다 보니까 피벗을 만들 때는 오른쪽으로 가게끔 연월을 가공해줘도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연월을 열로 입력하고 위에 연도 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연도의 연월이 자동으로 열로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물건 용도를 한번 가져와서 물건 용도 to도 행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을 활용할 때 뭐 이렇게 가져와도 상관없긴 한데 잘 보면 하나로 한 개의 열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데이터를 가공할 때는 한 개의 열보다는 레벨별로 분리된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면 지금 한 개의 열이 해당하는 레벨에 맞춰서 우리 레벨이라고 하면 물건 용도랑 물건 용도 2 이렇게 두 가지 레벨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레벨이니까 두 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특성 안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 감정가, 경매 건수 이런 데이터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값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값들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조금 편집이 안 이쁜데 여기에 해당하는 요약은 필요 없어서 이렇게 옆으로 하살표, 검은색 하살표가 나올 때 선택이 되고 우클릭해서 부분 합 필요 없으면 체크 해제하면 사라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좀 더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주로 많이 보실 거니까 해당하는 이렇게 양방향, 동서남북 방향 십자가 뜨면 선택하고 제일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파트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도 십자가 표시가 나면 위로 올려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각 경매 건수를 한번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 표시가 뜨면 위로 올려주고요. 다음에 매각 건수도 선택하고 위로 올려주고 감정가, 매각가, 매각가율 원하는 순서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아파트 요약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오른쪽 검은색 방향키가 뜨면 선택하면 이렇게 아래로 다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클릭해서 부분합 체크 해제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매각가율을 또 선택하면 이렇게 아래로 다 선택이 되죠.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 퍼센테이지로 한번 선택을 하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값이 바뀌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색조에서 이렇게 가장 이제 높은 거는 빨간색, 가장 낮은 거는 초록색을 선택하면 값이 조금 더 이제 색감이 있어서 어떻게 데이터가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매각률도 한번 선택을 해서 퍼센테이지 선택하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색조에서 해당하는 값에 맞춰서 좀 더 색감을 입혀보고요. 여기 매각 지금 조금 구분이 안 되니까 매각가율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1 또는 여기에서 셀 서식을 선택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굵게 하고 아래쪽으로 선택하면 좀 구분값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럼 경매 건수부터 감정가, 매각가 다 선택하고 여기 쉼표를 선택하면 콤마가 입력되면서 조금 더 값을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기서 틀 고정 선택하고 한번 데이터를 옆으로 쭉 살펴보면 이렇게 값이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데이터로 시결로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데이터를 가공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이것만 아니라 경매 건수만 알고 싶다. 경매 건수의 흐름만 알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뭐 피벗 차트 활용해서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시 제가 표 1의 데이터 값 다 있으니까 여기서 삽입해서 피벗 차트 만들어서 확인하고 여기서는 연, 월 가져와 보고요. 다음에 특성을 필터로 가져오고 값을 선택하고 나는 경매 건수가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 가져와서 시계열로 볼 수 있고 차트도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해서 꺾은 선으로 보면 조금 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분석해서 슬라이서 삽입해서 특성을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서가 뜨는데 경매 건수가 아니라 나는 매각률을 보고 싶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매각 건수가 보고 싶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피벗 차트를 활용하거나 피벗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계열로 보거나 이런 데이터를 마음껏 크롤링해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샘플로 아까 특정 지역에서 서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내가 서울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선택하고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면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 데이터가 부산광역시가 아니라 전체 17개 도를 다 입력하면 제가 미리 하나 더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실습할 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피벗을 활용하면 서울부터 17개에 해당하는 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 경매 건수부터 매각 건수에서 지역별로도 비교할 수가 있겠죠. 단지 처음 크롤링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이게 월 데이터니까 한번 그냥 새로 고침 누르고 내가 그냥 딴 데 갔다가 와서 이 데이터 다 크롤링 했구나.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전국 지역별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전체 지역별로, 방금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의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 볼 수도 있고, 피벗 차트 활용해서 편집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각 통계, 이제 용도별 매각 통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크롤링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각화 또는 피벗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